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못마땅해하는 우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당원들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3%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40대 37. 자, 그런 것을 보면 애초에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이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었는데 결국 투표를 까보니까 당원들에서는 뒤집힌 것을 보면 당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현실로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은 분열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갔다, 이런 극단적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에 대한 불안은 울타리 내의 불안이다. 모든 게 통제 가능하고 당의 원로 중진들도 있고 또 최고위원들도 있고 또 이준석 자체가 당대표에게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탈선은 없을 것이다. 열차가 조금 기우뚱거리거나 아니면 체증을 빚거나 이런 일은 있어도 탈선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파는 어쨌거나 이준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지상 과제는 없습니다. 문재인의 집에 있다가 문재인이 싫어서 뛰쳐나온 문재인의 집토끼들, 그래서 지금 산으로 가서 산토끼가 된 2030 그리고 중도층들, 그 산토끼가 지금 산의 나무 밑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 산토끼들을 국민의힘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산토끼들을 잡는 그 역할을 이준석 당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우파는 이준석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이준석 대표의 화법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와 언쟁을 벌일 때 진지하고 품위 있게 받아서 반론을 펴지 아니하고 마치 초등학생들이 싸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화법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대표가 돼서 당대표 수락 연설이라든가, 자, 그리고 여러 방송사들 또는 이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 화법이 많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히 대선 관리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일단 특정인을 위해서 당이 기다릴 수는 없다. 경선 열차는 정시에 출발해야 된다. 자,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것은 맞는 원칙론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 시간에 맞춰서 당당하게 입당을 해서 실력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 관리의 공정성을 이준석 대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공약을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당무의 우선권을 갖는다. 당대표는 뒤다.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주자 중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을 대단히 삼가했습니다. 그 여러 당 밖에서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 주자들이 의향이 있으면 당에 들어오는 데에 안내 역할을 자신이 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경쟁자들에 대한 배려. 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교섭을 맡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게 부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당이 사랑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품격과 예우에 맞게 어떤 그 대선 과정에서 할 역할을 드리겠다. 이런 경쟁자들에 대한 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했던 비빔밥 연설. 고명을 다 갈아가지고 한 가지로 만들어서 덮어놓으면 축축할 것 아니겠는가. 고명들이 다 제 색깔을 내서 이것이 다양하게 어울려서 무슨 다움, 이런 틀을 벗어던지고 한번 다양한 조합과 이런 어울림을 만들어 보자. 자, 이것은 이제 그럴듯한 말입니다. 실질적인 실천 과정에서는 충돌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당내 다양한 세력의 목소리를 존중을 하고 노장층의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이준석 당대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비빔밥론을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우파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0과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당히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이준석 당대표에게 재고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지하철 출퇴근을 계속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되면 다르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출퇴근에 쓰는 2시간은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제 당대표 이준석이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거고 말을 걸 거고, 자, 그런 것이 민심과의 소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집권당이 돼야 되는, 대통령 선거 승리를 추구해야 되는 정당의 당대표는 하루 출퇴근 2시간을 전화도 걸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소중한 공부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그런 것을 회방받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